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직함 빼고 류삼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삼영이니까. 이 사람 경찰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떻게 생긴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대 출신인 것도 아실 텐데 경찰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경찰인데 경찰관으로서 근무만 35년, 그리고 경찰대 재학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40년 가까이 경찰 생활을 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경찰로서 그 무슨 혁혁한 기여를 했는지 도대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경찰로 근무한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서울 동작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동작을에 현역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라고, 일각에선 취권의 고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수진 있지 않습니까? 이 판사 출신. 이 사람이 컷오프 공천 배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전까지는 취권의 고수였는데 지금은 돌연 갑자기 그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세가지고 이재명 이쪽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동작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유삼령이 그 무슨 공적이 있길래 경찰총경. 여러분들 경찰총경급은 아마 전국에 지금 현재도 한 400명, 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총경 중에서 왜 류삼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됐는지, 그 다음에 이 류삼령이 울산과 부산에서 경찰 근무를 했는데 왜 서울 동작을에 와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이수진은 왜 공천 배제를 당했는지 너무나도 미스테리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건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류삼령이 그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류삼령이 만약에 경찰 재직 기간에 어떤 공적, 특히 우리 국민 치안 이런 거를 제고하는 그런 공적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계급이, 그 직급이 총경에서 머무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체 그러면 류삼령의 공적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류삼령도 별로 내세울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뭘 했습니까? 거기 모여서 했냐 그겁니다. 뭘 내놨습니까? 그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류삼령이 무슨 우리 국민들 향해서 무슨 감동적인 얘기라고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류삼령이라는 사람이 머리 이렇게 파마를 하고, 그 머리가 원래 곱슬머리인가 아니면 파마를 한 머리인가, 하여튼 경찰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그 떠오르는 경찰의 이미지와 달리 머리는 이렇게 파마한 듯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마치 그 옛날 영화 있습니다. 넘버3에 나온 그 사람 같은데, 어쨌든 또 눈썹은 또 문신을 하고, 또 얼굴에다 뭐를 선크림을 발랐나 아니면 비비크림을 발랐나,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거기다 이제 경찰 정복 딱 입고 나와서 별로 뭐 얘기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런 류삼령을 이재명 당이 내려 꽂았습니다. 어디다 내려 꽂았습니까? 서울 동작을에 내려 꽂았습니다. 이수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현역 의원이 이수진이었는데 컷오프 공천 배제당하고 류삼령을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류삼령을 내려 꽂은 그 동작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둘의 지지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MBC가 의뢰하고 코리아 리서치라는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10일과 11일에 해당 지역 거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 후보자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50%, 민주당 류삼영 37%, 오차 범위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13%포인트 차이로 나경원 전 의원이 류삼영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의 소위 영입 인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느 면을 보나 인재라고 하기에는 류삼령이 부족한 점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지율이 너무나 처참하다, 이렇습니다. 왜 또 처참하냐? 류삼령이 지금 현재 상태가 왜 처참하냐? 이 동작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봤더니 국민의힘이 39%입니다. 근데 아까 나경원 전 의원 지지율 얼마십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11%포인트 높은 50%였습니다. 개인 경쟁력이 그만큼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선까지 했었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5선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 편인데, 그만큼 개인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좌파 정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5%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아니, 류삼영이 지지율이 37%였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 높네? 2%포인트 높네? 그러면 류삼영의 개인 경쟁력이 더 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착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앞에 좌파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해당 지역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나경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그리고 개혁신당에 누가 하나 나왔는데 이건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거의 3명 정도를 여론조사 대상으로 끼워가지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좌파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좌파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좌파 정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5%, 조국당 5%, 그 다음에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1%. 여기서 개혁신당이 왜 좌파 정당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준석이가 애초에 보수다, 이준석이가 애초에 우파다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으며, 그가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었던 13년 동안 우파다운 행동을 한 적도 없으며, 그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금태섭, 조홍천, 이원욱 이런 자들이 우파, 보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좌파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좌파 정당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개혁신당도 좌파 정당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좌파 정당 지지세가 얼마입니까? 벌써 45%나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개혁신당 후보가 이 해당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기 때문에 개혁신당 지지율을 빼버리면 41%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유삼영이 원래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한 40%, 41%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류삼영의 지지율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37%가 나왔습니다. 경쟁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류삼영, 이 소위 말하는 동작을 지역의 좌파 정당 지지세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류삼영, 이재명 당, 더불어민주당이 인재라고 영입해온 그 류삼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이틀 연속 이 동작을에 나타나가지고 류삼영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신통치 않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최종적인 결과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재명이 거기서 동작을 해서 뭐라 그러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중요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한 이제 좀 가장 유능하고 힘있는 후보를 동작을에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이 말은 안 믿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작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저 35%, 500명의 35%가 얼마입니까? 175명도 안 믿을 겁니다. 무슨 가장 유능하고 힘 있는 후보입니까? 힘도 모르겠고, 근데 유능하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겁니다. 근데 이 유삼영이 인재가 아니라는, 인재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 몇 가지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가 영입한 중 가장 유능하고 힘 있는 후보다라고 이 평가한 대목도,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이재명의 말도 과장선전의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 류삼영이 말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실수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셔서 아실 겁니다. 3월 4일 류삼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안 되는데, 지면 제가 동작동 그 옆에 묘지가 있더만요, 거기 가서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작동, 류삼영이가 말한 동작동 그 옆에 묘지가 있더만요, 여기서 그 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국립서울현충원입니다. 류삼영은 거기 가서 뼈를 묻을 지금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국립서울현충원 여기를 갖다가 류삼영은 그냥 무덤, 묘지, 공동묘지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는데 전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제가 국립서울현충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해당 시설의 소개말, 인사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역이라고 나옵니다. 벌써 이 첫머리에 국가의 성역을 갖다가 거기 무덤이 있더만요, 묘지가 있더만요,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류삼영이 거기에 뼈를 묻을 자격이 있습니까?
호국추모공원, 국립서울연중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립서울연중원은 지난 1955년 7월 국군묘지로 창설된 이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충정과 위운을 기리는 민족의 성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류삼령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류삼령 같은 사람이 여기다 대고 무슨 묘지가 있더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국가관, 안보관, 이 사람의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심케 하는 그런 의심을 자초하는 아주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오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인데 3호 인재랍니다. 3호 인재인데 동작을 이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뭡니까?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요거 갖고 좀 논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시끄러운데 이거에 어떻게 또 편승하려고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오늘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그 포구 실종자 수색 도중에 그 순직한 최수근 해병대 상병, 이건 이제 추서 계급입니다. 원래 일병이었는데 최수근 해병대 상병 이 사람을 이제 쓰는데 자기 페이스북 글에다가 뭐라 썼냐면 맨 처음에 뭐라 썼다더라? 맨 처음에는 최상병 일병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고인이 된 분 이름을 이렇게 두고 웃으면 안 되는데 이 류삼령의 이런 실수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 왜냐면 이 최수근 상병을 이렇게 추모하듯이 절대로 잊지 않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기후 위기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갖다가 최수근 상병의 이름을 고인의 이름을 최상병이라고 썼습니다. 고 최상병 일병 사건 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 류삼령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바로 또 수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오늘 오후 4시 7분쯤에 수정됐다 그럽니다. 근데 수정이 됐는데 이게 뭔가 또 옳게 수정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게 뒤에 계급만 바꿨습니다. 계급만. 그러니까 춘직 후에 한 계급 이렇게 추서돼 가지고 상병이 됐는데 아까는 최상병 일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정된 글에서는 최상병 상병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최상병 상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최상병 상병. 그리고 또 이게 또 틀렸다. 이런 아마 지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쳐서 마지막에야 최수근 상병이라고 정확하게 썼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인 이 사람이 또 순직을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순직한 거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 고인의 이름 정도는 알고 그 사람을 추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자기의 의지를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면서 뭘 잊지 않습니까? 애초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추모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쓰려면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쓰는가? 최상병 일병은 뭐고 최상병 상병은 뭐고 이러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류삼령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재라고 데리고 온 이재명 당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현직 의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날린 다음에 단수 공천했다는 자가의 이런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류삼령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의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아까 이재명이는 무슨 아주 유능한 힘 있는 후보를 동작을 했다가 인재를 동작을 했다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작을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작을 상도 1동, 흑석동, 사당 1동에서부터 5동까지 이런데 요 동네가 그게 또 만만한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런 류삼령, 이 해당 동네하고는 전혀 별 상관도 없는 류삼령, 딱 봐도 뭔가 인재라는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딱 인재라고 딱 떠올렸을 때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거리가 먼 류삼령, 경찰로서 무슨 그런 업적이 있는지 모르겠는 류삼령,
이 사람을 왜 동작을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인재라고 떠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작을 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건 모욕적이다. 나한테 대한 치욕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쉬운 선거를 해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별 주목을 못 받게 생겼으니 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너무 쉬운 선거를 해서 나중에 이 선거로 국회원내에 다시 진출했을 때 어떤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짜증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아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속 이틀 왔습니다. 그러면서 류 3령을 이렇게 치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꼭 이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는 류 3령보다는 나경원 대 이재명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은 과연 원희룡과의 대결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류 3령 뒤치다거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류 3령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이 사람은 분명히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류 3령은 대체 어디 가서 뼈를 묻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